안녕하세요. 저는 패션 그리고 개성에 대해 강연할 TEDx 와브 하이스쿨 연사 조현수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패션이란 유행하는 복식 또는 그 외의 것을 말하는데 패션의 정의를 제가 생각하는 저만의 단어로 표현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제 주제를 한 단어로 정의하자면 피카소의 그림인 것 같습니다. 피카소의 그림이 다양한 시각에서 봤을 때 모두 달라지듯이 패션 또한 여러 관점에서 봤을 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의 반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이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박수나 큰 호응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뒤에 있는 화면 보이시나요? 제가 오늘 강연할 주제를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조금 감이 잡히셨나요? 저는 앞으로 18분 동안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 이야기로 입혀드릴 거예요.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2017 TEDx 와브 하이스쿨 두 번째 연사 조현수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유행에 쉽게 도달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마치 유행을 따르지 않으면 소외자가 되는 기분이 들기까지 하죠. 특히나 옷은 더더욱 유행에 민감한 부분입니다. 옷은 원래 우리의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이후 시대가 발전할수록 옷은 우리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죠. 여러분 혹시 패션의 정의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대부분 단순히 옷과 같은 개념으로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패션이란 특정한 시기에 유행하는 복식 또는 그 외의 것을 뜻합니다. 즉, 단순히 옷과 같은 개념이 아니라 유행이라는 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 강연을 시작하게 된 것도 바로 여기서 비롯되었는데요. 저는 패션이 저의 자아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유행을 따른다면 오히려 남과는 달라서 안 된다는 생각과 함께 나를 숨기는 수단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패션을 사회적, 신체적, 경제적, 문화적 이 네 가지 관점으로 바라본 뒤 패션이라는 단어를 저만의 단어로 재정의해보고자 합니다. 소개가 너무 길었나요? 더 이상 짓지 말고 시작해봅시다. 네, 먼저 사회적 관점부터 바라볼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저와 한 가지 상상을 해볼 것인데요. 제가 레드, 선 하면 여러분은 화면을 보고 저의 말에 집중해주세요. 자, 시작합니다. 레드, 선. 여러분은 드디어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대기업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와 관련된 지침서를 읽는 중 옷은 자유로운 복장을 허용한다 라는 독특한 내용을 보게 되었는데요. 아니 분명 저번 면접을 보러 갔을 때 회사 직원들 모두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말이죠. 드디어 대망의 첫 출근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러분은 옷장을 열었고 옷장 안에는 잘 다려진 정장 한 벌과 여러분이 평소 즐겨 입는 추리닝 세트가 걸려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고민 끝에 옷을 입고 현관문을 나섭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은 추리닝 세트를 입고 출근하셨나요? 아니면 정장을 입고 출근하셨나요? 저라면 정장을 입고 출근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저와 다르게 나는 추리닝 세트를 입고 출근했을 것 같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대부분 저와 같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사회 인식 때문인지 모두 정장을 입고 출근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회적 인식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현대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회계화입니다. 회계화란 모두가 한결같아서 다름이 없게 되거나 모두가 한결같아서 다름이 없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들과 다르게 행동했을 때 나에게 오는 시선을 두려워하고 남에게 멋있게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이러한 회계화 문제가 자연스레 우리 사회에 녹아들어 있는 것이죠. 회계화 문제는 단순히 어른들 사이에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부터인가 미국산 가방 브랜드인 잔스포츠, 이스트백 등이 우리나라 학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덕분에 우리 주위에 두세 명쯤은 이 가방을 메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안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는 태가 네모나고 두꺼운 뿔테 안경이 유행을 했었어요. 근데 딱 한 명, 제 짝꿍이 동그란 안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해리포터 갔다 와서 놀렸던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자, 여러분 화면을 한번 봐주세요. 다음 학생에게 어떤 안경이 더 잘 어울리는지 손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나는 이 학생에게 동그란 안경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다 하시는 분 손들어 주세요. 자, 내려주세요. 아니다, 이 학생은 뿔테 안경이 더 잘 어울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들어 주세요. 압도적인 차이로 동그란 안경을 선택하셨네요. 이는 요즘 트렌드가 동그란 안경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유행은 학생들 사이에서가 어른들 사이에서보다 전파되는 속도가 빠르고 만약 유행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 소외되는 등의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신체적 관점에서 바라볼까요? 패션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입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몸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여름이면 필수적인 이 아이템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선글라스죠. 선글라스를 살 때 대부분 디자인을 보고 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예쁘다고 해서 유행이라고 해서 샀다가 정말 큰 코 다치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산 수입 선글라스를 국산 선글라스보다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산 수입 선글라스는 외국인들 얼굴 골격에 맞추어도 나오기 때문에 한국인들 얼굴 골격에는 맞지 않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얼굴 골격에 맞지 않는 선글라스는 아무리 멋져도 빛을 제대로 차단하지 못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선글라스를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렌즈의 색이 아닐까 싶어요. 원래 선글라스는 가시광선은 투과하고 자외선을 차단하는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렌즈의 색이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가시광선 투과율이 낮아져 빛이 부족하기 때문에 변공이 크게 확장됩니다. 그러면 자외선이 우리 눈으로 들어와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선글라스뿐만 아니라 요즘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 자가 변신이라는 이상한 유행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자가 변신이란 스타들이나 연예인들이 한 문신이나 타투를 보고 전문적인 기관이 아닌 스스로 연필깎이 칼 등을 가지고 자신의 팔에 갈색 상처를 내어 원하는 무늬를 새기는 것인데요. 이는 보통 우발적인 행동에서 많이 비롯된 것이겠죠. 청소년 문신 무료 제거 수술을 해주고 있는 한 성형외과 원장님께서는 청소년이 스스로 한 문신은 전문적인 색소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부 이식을 해서 지워야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청소년 귀에는 남이 하면 나도 해야 한다는 모방 심리 때문에 더욱더 유행이 전파되는 속도가 빠른 것이죠. 네, 다음은 경제적 관점으로 바라볼까요? 요즘 옷값은 얼마나 질 좋은 소재인가? 보단 얼마나 인기 있는 브랜드인가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미국의 사회학자이자 경제학자인 베블러는 자신의 저서인 유한 계급론을 통해 소비자들이 소비를 할 때 다른 소비자와 차별화된 소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소비자에게 영향을 받아 소비한다는 베블런 효과를 주장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소비자들이 소비를 할 때 남들과 다르게 소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의 시선을 보여야 해요. 소비를 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베블러는 가격 대비 성능이 비슷한 상품을 쭉 나열했을 때 높은 가격에 상품을 선택한다는 과시적인 소비 행태를 비판합니다. 과시적인 소비를 하면 마치 자신이 상위 계층에 소속되어 있다는 소속감을 주기 때문에 한국인의 군중심리를 마구 자극하는 것이죠. 이러한 과시적인 소비 형태는 명품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원래 가격이 높아질수록 수요는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명품은 가격이 높아질수록 잘 팔리는 이상한 녀석들이죠. 만약 명품이 가격을 내려 흔한 상품으로 인식된다면 명품의 수요는 늘지 않거나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명품 판매업자들은 고급화와 차별화를 통한 고가 정책을 펼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품은 여전히 변치 않는 인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럭셔리 굿즈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지금 다들 명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럭셔리 굿즈란 변질된 명품 또는 사치품을 일컫는 말입니다. 명품은 원래 뛰어난 작품 또는 물품을 일컫는 말로 독창성과 희소성을 함축하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술에 의해 외제 사치품이라는 말로 변질되게 되었죠. 명품으로 치장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명품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명품일 때 비로소 그가 지닌 모든 물건이 명품이 되는 것이죠. 네, 마지막으로 컬처, 문화적 관점에서 바라볼까요? 여성들이 많이 신는 이 스타킹, 원래 남성들이 신기 시작해서 유행을 얻은 사실 알고 계셨나요? 원래 스타킹은 남성이 다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가죽 덮개에서 유래된 것으로 4세기에는 성직자들이 무릎 위까지 올라오는 하얀 스타킹을 신기 시작했고 7세기 말에는 프랑스의 상류층 남자들이 화려하게 금실로 수놓인 스타킹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여성들이 다리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스타킹을 신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하지만 이후 문화가 발전할수록 스타킹은 의류 중 가장 여성적인 패션용품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위의 사례를 보면 문화가 패션을 만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문화와 패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연예인 노홍철 씨 아시죠? 연예인 노홍철 씨랑 단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독특한 패션 세계입니다. 이 때문에 동성애자가 아니라는 오해를 정말 많이 받았다고 해요. 노홍철 씨는 평소에도 파격 비주얼의 패션뿐만 아니라 여성 아이템도 거리낌 없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일명 메트로섹슈얼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죠. 메트로섹슈얼이란 남성미와 여성의 아름다움을 동시에 추구하는 현대도시 남성을 일컫는 말로 쉽게 말하자면 중성적인 패션을 추구하는 페피를 뜻합니다. 그런데 노홍철 씨는 유행을 따르지도 않았고 자신의 개성을 최대치로 살려 옷을 입었는데 이것을 패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걸까요? 제가 강연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패션이란 특정한 시기에 유행하는 복식 또는 그 외의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위의 사례는 이 정의에 위반되는 사례이겠죠. 지금부터 여러분이 처음 들어보셨을 만한 패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다음 사진의 주인공이 누굴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아닙니다. 맞습니다. 무한도전의 혜성처럼 등장하여 우리의 시선을 단번에 끌었던 밴드 혁오의 멤버 오혁입니다. 오혁이 처음에 무한도전에 나왔을 때 빡빡 머리에 남들과는 다른 독특한 눈썹 모양, 입술을 통과하는 피어싱까지 우리의 이 몸을 한 번에 집중시켰죠. 그가 추구하는 스타일은 바로 힙스터라는 스타일인데요. 힙스터란 1940년대 미국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속어로 유행 등의 대중의 큰 흐름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만의 고유한 패션, 음악 문화를 쫓는 부류를 뜻합니다. 오혁은 평소에 남들이 잘 입지 않는 옷을 많이 입기도 하고 복고스러운 옷을 많이 입기도 하고 편한 옷을 평범하지 않게 스타일링하여 자신의 매력을 마음껏 발산합니다. 자칫 따라하면 남들에게 이상한 시선을 받을 수도 있지만 오혁은 자신의 옷을 입은 듯한 느낌으로 완벽한 소화력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이 바로 힙스터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덕분인지 오혁은 우리가 사랑하는 가수 중 한 명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강연 초반에 이 화면에 제가 오늘 강연의 주제를 모두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지금부터 패션이라는 단어를 저만의 단어로 재정의해보고자 합니다. U-S-T-Y-L-E U-스타일. 이것이 바로 제가 재정의한 패션입니다. U-스타일의 U는 유니크에서 따온 U로 두 가지의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유니크 스타일, 개성 있는 스타일, 그리고 U-스타일, 너만의 스타일이라는 뜻인데요. 원래 유행하는 복식 또는 그 외의 것이라는 뜻의 패션이 아닌 개성 있는 너만의 스타일이라는 U-스타일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패션의 의미라고 볼 수 있죠. 저는 옷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사회, 신체, 경제, 문화 모두
여러분만의 것을 가지는 것의 중요성을 알리려는 게 오늘 저의 강연 목적입니다. 저에게는 옷이 저의 개성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되었던 것이죠.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제 강연을 들으신 여러분도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나만의 무언가를 만들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저는 여러분이 유스타일처럼 유니크한 유스타일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끝으로 이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